엘리트 스코치 워크샵은 대한축구협회가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이 축구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모시고 하는 워크숍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안컵 U17 아시안컵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2분기 워크숍입니다. 우리 전술적, 전략적, 경기 운영, 경기 모델 어떻게 했는지, 왜 이때 교체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는 이 워크숍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개인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키자라는 목적으로 3년째 모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유소년 육성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의 90%의 시간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선수들을 만지시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직접적인 소통,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결국 협회가 유소년 대표팀이 한국 축구가 더 나은 결과물을 가질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이 엘리트 스코치 워크숍은 협회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은 학습자로서 저희가 초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동 설계자로서 초청을 드리는 겁니다. Why would we do training that doesn't relate to the game? We must discuss this. And we now have a focus and a reason to think about this. Because we've seen this before. The 4 green circles. This is the result of analysis. This is the result of a gap analysis. What do we need to improve? 세계적인 선수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과제를 만들었고 4가지 과제 태클을 하기 위해서 경기 기반 훈련으로 하고 선수 중심으로 대표 선수를 협업해서 개인 개발 성장계를 가져가자라는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Maintenance training is not really good for your players. Good for professional players. Because maintenance means you're maintaining what you've already learned. If you want to win the World Cup, and we do want to win the World Cup, help them learn. Devise training session that transfers to the match. Individualized training. This could be the trigger for Korea. More of our top coaches thinking about individualized training. It's a game changer. 우리 한국의 문화는 좀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같이 함께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유소년이라는 어린 선수들이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결국 개인 성장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EYCW에 참가하시는 선생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접근해 간다면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축구, 선진 축구와 비교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받았고요. 전진 패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진 패스는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일본이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은 한국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형태로 전진 패스의 횟수가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했던 횟수를 따로 또 보았는데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앙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하는 비율이 그 횟수가 현저하게 좀 적었다. 이 국제 대회, 아까 월드컵 그리고 국내 대회 이 두 가지 국내 대회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빌드업을 할 때 측면을 자주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앙 지역에서 전진 패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횟수가 적고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한 일주일, 10일 전에 이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서령우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이런 문제가 비단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한국 축구 전반적인 뭔가 문제이지 않나. 우리는 한번 여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탑 팀에 비해서 밀집된 공간을 선택하기보단 안전한 데를 선택한다. 근데 이건 우리 팬들 입장에서 봐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인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그룹 디스커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중앙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GK 선수와 센터백 선수들의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상대 스트라이커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대한 조금 센터백 선수들의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일단 공간에 대한 이해들이 선수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 훈련을 좀 상대가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좀 많이 좀 인지를 시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 기반에 대한 훈련을 좀 더 중점적으로 또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토론을 좀 했었습니다. 중앙 지역으로의 공격적인 패스는 아이들이 시도나 또 받아내는 아이들이 받기 꺼려하는 성향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측면으로 갔을 때 대각선으로 전진 패스를 받으려는 시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의 관점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똑같이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개선의 속도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부분이 1대1을 시도하는 공격수가 없으면 1대1을 막아보는 수비수도 없다. 1대1 중앙에 패스를 밀어넣는 미드필드가 없으면 중앙에 들어온 패스를 막아보는 미드필드도 없다. 그래서 경기 기반이 답이다 라고 저희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선수 성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어떻게 이 선수의 장점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그래서 전술적, 기술적, 피지컬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대회를 직접 경험해보고 또 세계와 격차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현장 지도자들하고 같이 좀 더 공유하고 선수들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좀 더 가깝게 좀 더 공유를 하고자 해서 공유하게 됐습니다.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표팀의 입장과 그 다음에 대표팀을 배출해야 된다라는 소속팀의 입장, 이런 괴리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100%까지는 원치 않지만 어떤 훈련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훈련을 진행했을 때 이 아이들 어떤 장단점을 조금 더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선발하기 전에 이 아이가 저희 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심리적으로 어땠는지, 훈련은 어땠는지, 뭐 경기하는 여러 상황들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같이 고려됐으면 어떨까. 어떤 역할을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선수를 뽑은 이유도 어떤 부분 때문에 뽑았다라는 것이 공유가 된다면 현장에서의 지도할 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선수에게 좀 더 교육을 접근을 한다면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팀 데이터와 이제 대표팀 안에서의 선수 데이터를 좀 비교하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함부르크 그 유스 아카데미 스태프 전원들이 와서 MIK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명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표정과 액션은 좀 재밌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반, 사실적인 기반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반을 토대로 우리 MIK 한국 축구 철학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거를 문서화, 저희가 정책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좀 열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4가지 세션으로 워밍업, 그 다음에 그 3대 수적 우회 사항, 그 다음에 전환 사항, 트랜지션 사항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메인 게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 3대 플러스 수적 우위 사항에서 훈련을 진행했던 이 부분이 액티베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벼운 워밍업 이후에 즉각적으로 경기 상황을 노출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볼을 잃어버린 즉시 수비로 전환되고 볼을 다시 탈취했을 때 즉각적인 공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제는 뭐 3대2 수적이 공격 상황이 됐지만 자연스럽게 반대편은 수비 훈련도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함부르크에서는 똑같은 형태로 했었는데요. 똑같이 공격 상황에서 고강도와 득점 향상 훈련을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압박과 탈압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던졌고요. 아까 마인츠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워밍업 위에 즉각적으로 액티베이션 형태로 경기상을 노출시킴으로써 선수들이 다음 훈련, 메인 훈련을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 최근 3년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코칭 없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환경을 노출시킬 것인가, 어떻게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고 혹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런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발표했을 때처럼 우리가 그 MIK가 지금 시작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세계 축구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다르지 않다. 선수들이 각자 스스로가 PPT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 느낀 점을 얘기했었고,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소속팀 감독님들이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자기도 독일 그 마인츠나 함부르크 그 유소년 지도자들과 훈련했을 때 비슷한 상황의 훈련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MIK에서 하는 부분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 자기들이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은 해외 팀들에 비해 경합을 잘 안 하고 볼만 차려고 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느낀 부분이겠죠. 이제 같은 속도와 템포로 볼을 차는 것으로는 유럽 선수를 이겨내는 게 쉽지 않더라. 하지만 압박의 강도와 몸이 국내 선수와 비교하여 월등히 좋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를 빨리 갖고 가야겠더라. 이게 선수 이제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이런 고강도, 높은 템포 압박 속에서 그 기술을 펼치지 못했을 때 과연 이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후반기 때부터 저희 팀이 경기 기반 훈련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실제로 그 경기 기반을 하면서 중요하게 느꼈던 것들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목적성이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좀 팀적으로 관찰을 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조금 더 선수들한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자연스럽게 협회에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IDP와도 연결되는 부분도 좀 더 강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We know that many of you already use IDPs. We know that IDPs are not new. One of the challenges you will have in your task is how you manage it. So many players, so many plans, so many coaches, files here, files there. Do you have some kind of system in your club? So, as an example, at Sydney FC, there's a lot of channels where the coaches and the academy director communicate. So there's a message to all of the junior academy coaches. This week, all staff will commence the reviews of IDPs. Please have the original IDP open so it can be talked to, and you can prompt the players to have videos ready. Another reminder, the IDPs will be sent out in the first week of the school holidays, which is next week. So there's someone managing the process. There's someone organising the coaches. You can go into the files. You can look for the IDPs for the under 13, under 14, under 15. Is there some kind of video reference? So if you see on Huddle for this particular club, every player has a development playlist. This player, Lino, Kim Lino, on his clips that he has made, he can interact with the coach. And the coach says, where could you have taken your first touch, Lino? Can you add a line to show me your thoughts? And Lino says, I didn't scan and I lost the ball. In this clip, I dived in. It was bad defending from me. There's Lino, and he doesn't win the ball. But like a good Korean boy, he chases back straight away. So how will you manage any video when you're leading your IDPs?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제가 주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강하게 원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선수들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IDP 개념을 도입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피드백 주는 부분을 저희는 팀 자체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랑도 좀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잘 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평가 체계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너무 주관적인 평가들이 많지 않냐. 그래서 객관적 평가 항목을 좀 접목시키는 게 어떤가라고 해서 좀 피지컬적인 부분과 경기 데이터 그리고 근거 자료, 영상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평가 체계를 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자 좀 이것들을 저희가 보완하게 됐고요. 제가 이 IDP 할 때 저희 주원우 박사님한테 좀 조언을 많이 구했었는데, 주원우 박사님이 항상 저한테 강조하셨던 게 선수가 꼭 계획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선수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좀 이 부분을 넣게 됐고, 올해 초에 켈리 강사님이 울산을 방문하셔서 저에게 좀 이게 훈련을 보시고 나서
그 주의 경기에 대한 너무 전술적인 요소들에 대한 훈련이 조금 비중이 높은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중등부 U15 팀에게 제안을 했던 게 조금 개인화된 분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주문하자라고 해서 분석관 친구에게도 조금 너의 개인적인 퀄리티를 위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더 맞다고 하니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협업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 요소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와 영상을 함께 제시할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서화 또는 자료화 돼야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선수들을 계획하고 육성하고 그것도 이것들이 문서화 돼야지만 추후에 이제 뭔가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 좀 더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선생님들도 경기를 리뷰를 하고 할 때 경기가 잘 됐을 때 경기 영상을 보고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잘 안 되면은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상황들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미루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그 자기의 플레이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기를 잘하든 못하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적을 수 있게 저희가 노션 아니면 구글 그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개인 폴더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쓰고 또 수정하고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예. 어제 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본인의 소유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최소한의 정보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주요 핵심은 제 역량 안에서 우리 스텝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수는 어쨌든 자꾸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발전하고 싶은 부분들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도 그 다음에 저희 스텝이랑 공유를 해서 일단 저희가 의논한 부분은 개인화된 팀 훈련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고 일반적인 개인 훈련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격차를 보면은 부족한 선수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개인 훈련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게 연령대를 또 저희는 이제 조금 고려해봐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건데 이제 어쨌든 중학생이라는 저희는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뭐 좀 어린 연령대면 기술적 반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화된 어떤 그 맞춤형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5, 3, 2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목요일 훈련인데 이제 일반화된 이제 훈련 저 10%씩 집어넣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훈련들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10%씩 부여했고요. What is pleasing to see, if you look at all the comments, you can see there's a trend. There's less in here from all of the groups. We will summarize all of this because it clearly means that we're, I think, moving in a good direction. But guys, it's not my direction, it's your direction. It's what you think is going to be b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 national teams and the clubs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the same player. The player that plays for the club is the same player that plays for the youth national team. The situation in many countries, which we found when we conducted a global ecosystem analysis, is that in most count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the youth national team and the clubs, isn't always good. But what we're seeing in Korea and what we're working on with Korea is to make that relationship really strong. What we found this week in what we call EYCW, where the elite youth coaches from around the country came,
then we saw that there was an interest in this and a willingness on both parties to make it work.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또 가장 많이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장 지도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선수가 유스에서 성장해서 우리가 이제 향후 또 미래 이제 대표팀 선수까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현장 지도자분들이 더욱더 좀 힘을 내주셔서 선수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와서 또 분위기를 또 같이 느껴보니까 여기 오신 지도자분들의 그 열정과 그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 축구를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여기에 큰 장점은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축구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또 피파에 대해서도 또 감사함을 또 전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위주로 진행하는 최초의 정책 워크숍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선생님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였던 것들은 현장의 경험들을 너무너무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해주는 그게 참 좋았고 또 하나는 자기 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을 협력하여 또 다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좀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또 지향해야 될 그런 과정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축구협회의 어떤 목적의 기본은 그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해서 국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지막 그 목표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 선수 육성과 지도자 육성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 입장에서 항상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장을 열어주고 또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소통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발전할 수 있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